그렇게 해서 나오는 차들이 바로 요 차량들이다 하면서 보여주네요. 아, 이렇게 쭉 보여주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와, 또 맞췄어요. 아, 이젠 진짜 소름이 돋는다. 야, 무섭다 무서워. 지난번에 제가 제네시스 G80 전기차 이거 시승하면서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 차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됐네요. 야, 역시. 사실 오늘 아침에 제네시스에서 미래 전략을 발표하겠다는 퓨처링 제네시스라는 행사를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네시스가 2025년부터 전기차만 내놓겠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다 가솔린차, 다 디젤차인데 이거 다 어떡하고 전기차만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제네시스 하면 대배기량, 후륜구동, 럭셔리 세단 메이커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 메이커가 된다는 건가요? 점집 차려야 되나? 여튼 전기차 회사가 될 것이다, 뭐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기존 가솔린차, 디젤차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안에 말이죠.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결코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 이런 자동차들이 덜 팔리게 될 거잖아요. 이게 몇 년 후에 없어질 차면 그 차를 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 내가 한 5년 타고 6년 타고 팔려고 할 때 단종됐어. 그거 살 수 있을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리고 야, 전기차만 내놓을 거야 하고서 해보더니 야, 그거 내놓으려니까 별로다. 야, 이거 아닌가 봐. 이러고서 야, 그거 취소 다시 가솔린차 만들 거예요. 이럴 수 없죠? 아니, 테슬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테슬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은 연도를 바꾼다거나 방식을 바꾼 쉽지 않습니다. 뭐 이게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정의선 회장님이 직접 나와서 여기서 못을 꽝꽝 박아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돌이킬 수 없이 제네시스에서 가솔린차, 디젤차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좀 무시무시하지. 제네시스 G80 나오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G80 나오기 전에 단종돼버리면 어떡해.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그럴 리 없어요. 그 신차가 2025년부터 전기차로 나온다는 거지 기존에 나오던 차는 계속 나오겠죠. 앞으로 제네시스 전기차, 수소차로 내놓는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몇 가지는 좀 참신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제네시스에서 채택된 것도 있어요. 그럼 이번 퓨처링 제네시스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님께서 나오셨어요. 요즘 의선 형님이 전면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 모습이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았나? 애플이나 뭐 이런 데 보면 팀 쿡이 나오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같으면은 회장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우리나라 기업 오너들은 거의 앞에 나서지 않았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뭐 이러면서 가끔 얼굴 비춰주거나 인사말 정도 이렇게 대본 보고 읽거나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유창한 영어로 지금 막 멘트를 하고 계세요. 여튼 이번 발표는 제네시스가 혁신적인 비전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아, 영어, 유창한 영어? 아, 이거 당연합니다. 매번 모터쇼에서 많이 뵀는데 모터쇼에서 원래 신차 발표할 때 많이 하셨었어요. 예전에 처음 정의선 회장을 봤을 당시는 YF 소나타의 출시 행사장이었는데 그게 모 호텔에서 아마 발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부회장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사장도 아니었고 상무였나 이사였나 뭐 이 정도여서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진 않았던 상태. 근데 이제 옆에서 선배 기자가 이제 정의선이 누군데요? 아들 열심히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사진이 이 사진 그랬었는데 여튼 세월이 참 빠르네요. 회장님이 되시다니. 흰색 GV60이 나왔습니다. 흰색 GV60 멋있네요. 굉장히 액티브하게 기어가 막 전환되는 거, 이런 것도 멋지고요. 근데 이거 좀 특이하긴 하죠. 뭔가 새로운 게 공개되나 하고 봤더니 색깔만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형광색 GV60이 나왔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나빴어. 아마도 너무 나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흰색을 다시 오픈한 것 같죠? 야, 이게 색깔 때문인가? 이러면서 흰색이 나오고 나서도 아니, 색깔 때문 아니었나봐 이러면서 여전히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디자인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반응을 봐야죠. 자, 해외 반응을 보면요, 형광색은 진짜 에러라고, 형광색은 판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형광색 선택한 사람 자르라고. 누가 형광색 선택하신 거지? GV60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반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역시 사람 눈은 여튼 GV60이 지금 그렇게까지 인기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GV60 몇 가지 공개된 영상을 보면요, 이런 것도 있네요. 길로시 패턴을 도대체 엠블럼에 어떻게 입혔나. 엠블럼이
기본적으로 좀 얇아지고 거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패턴을 좀 입혀놨네요. 뭐 크게 와닿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세밀하게 뭔가를 하려는 노력 같은 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대차 장재훈 사장님 그리고 루크 동커볼케가 같이 있네요. 무슨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에서 CCO 루크 동커볼케 씨가 계시고요. 장재훈 CEO도 예전에 한번 제가 상을 한번 전달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식사 한번 하기로 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루크 동커볼케 기아 엠블럼 바뀐 거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레고리 기욤한테 막 미스터 김이 아주 기아 엠블럼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해 이렇게 멘트 하시기도 하셨고, 이웃집 형 같은 원래 동커볼케는 이렇게 수염이 막 나고 이런 분이었어요. 람보르기니 디자인할 때만 해도 터프가이였어.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동네 형 같고 친근한 삼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네시스 CCO로서 딱 어울리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GV60 디자인은 네, 제네시스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큰 변환점을 줍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미래를 바꿔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대요. 아니 하다가 포기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합니다. 수소 제대로 한다고 해요. 수소, 배터리 이렇게 두 개의 전동화를 간다고 해요.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수소 전기차냐 배터리 전기차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물론 둘 다 전기차입니다.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 전기차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듀얼 전기차로 간다. 그러면서 이 두 줄의 라인을 설명하니까 제네시스 두 줄의 라인이 뭔가 의미 있는 라인으로 느껴져요. 이걸 미리 생각하신 거야? 이 형님들이 이것까지 바라보신 건가요? 굉장히 먼 미래까지 이렇게 보셨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이 좋았던 건가? 운이 좋았다 치더라도 정말 대단한 운입니다.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졌어요. 이 듀얼 전동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배터리를 탑재해서 그 배터리를 가지고서 달리는 자동차 뭐 GV60 같은 이런 차를 만들 거고, 수소연료 전지차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넥소 같은 그런 자동차 수소연료 전지를 기본으로 하고 수소 탱크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전기를 뽑아서 수소연료 전지 스택을 통해서 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기를 뽑아서 그걸 슈퍼 캐패시터라는 걸 통해서 전기를 뽑아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브랜드들 보면 이게 수소로 가야 되냐 전기차로 가야 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도요타 같으면 세계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수소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전기차를 제대로 못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들은 전기차에 몰입한 나머지 수소차를 엄두를 내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랑 전기를 둘 다 한다고 하니까 이런 회사들보다 조금 더 앞을 내다봤달까? 조금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었달까? 다른 회사들은 연구원들이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허덕허덕 하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수소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가솔린차 엔진도 새롭게 막 만들고 변속기도 새롭게 만들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가? 현대차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야근? 자,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현대차 하이드로젠 웨이브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래에는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석탄, 석유, 원자력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그걸 결국에는 저장하려면 결국엔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 수소를 이용해서 집집마다 공급되는 거, 그런 시대는 언젠가는 오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를 모를 뿐이지 언젠간 수소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수소 사회가 됐을 때 당연히 가야 되는 건 수소 자동차입니다. 수소 자동차로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그게 물론 언젠지는 모르죠.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미리 좀 대응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수소가 정말 멀리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가 가진 여러 가지 단점들, 장거리를 가는데 어렵다, 그리고 큰 짐을 실어서 가는데도 어렵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수소라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 트럭이나 이런 시스템에는 수소 괜찮다, 버스 이런 것도 수소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수소를 그렇게 한다는 거 먼 미래가 아니라 생각보다 조금 가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 자가용으로는 어렵겠지만 버스라든지 트럭 같은 이런 일정한 구간을 왕복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수소가 괜찮습니다. 그런 버스라든지 상용차가 먼저 수소로 전환하고 나면 그럼 인프라가 좀 갖춰지고 나니까 그 인프라에서 승용차도 서서히 수소 인프라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돼 가는 거겠죠.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 제네시스가 전기차, 수소만 만든다, 이런 전략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2025년, 그러니까 4년 후부터 제네시스가 출시하는 모든 신차, 제네시스 SUV, 세단, 뭐 고급차, 럭셔리 할 것 없이 모두 다 배터리 그리고 수소 전기차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단한데? 2025년부터는 모두, 그 이후부터는 빵이에요. 가솔린차 나오는 게 빵, 디젤차 나오는 거 빵이에요. 그냥 아예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누누이 2년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되는 거 안 믿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전환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2025년부터냐? 왜 4년이나 남았나?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지금 나와야 되는 차들이 몇 개 있거든요. G90이 일단 있잖아요. 이게 풀체인지니까 내년에 G90이 나올 거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돼야 될 차들이 있는데 G80, GV80, 뭐 GV70 이런 차들은 페이스리프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3년 뒤쯤 되겠지. 그거 다 3년 후에 내놓고 4년 후부터는 신차 페이스리프트 할 거 없이 새로 나오는 차는 무조건 전기차로만 만들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자동차들 페이스리프트까지 하고 끝까지 좀 뽑아야지 개발비를 좀 뽑을 수 있죠. 자동차라는 시스템은 아주 묘해서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120년 전 130년 전에 칼벤츠갑을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동차 산업은 헨리 포드가 이걸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전의 자동차는 그냥 정말 사치품, 정말 소수를 위한 산업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거, 이런 거였는데, 근데 헨리 포드가 만들어낸 이 컨베이어 벨트는 하나를 만들면 그 똑같은 걸 쫙 수없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자동차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헨리 포드는 얼마나 똑같은 게 중요했는지 자동차를 모두 다 검정색으로만 만들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모델 T는 다 검정색인 거? 왜 검정색일 것 같아요? 검정색이 빨리 마르잖아요. 햇빛에 내놨을 때 햇빛을 빨리 받으니까 검정색은 빨리 마르는 거야. 뭐 흰색으로 하면 이건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무조건 빨리 해서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거, 요게 자동차 산업에선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처음에 금형 만들고 개발하고 할 때 돈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똑같은 걸 다 찍어내서 그걸 만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똑같은 걸 많이 찍어내지 못하고 판매량이 저조하면, 이 저조한 판매량을 몇 개 얻어맞고 나면 자동차 회사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들어가는 돈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천억, 어떨 땐 조 단위로 들여서 한 차를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제네시스 G80, GV70, 뭐 GV80 이런 차들은 정말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으니까 뽕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직 적어도 3년은 뽑아야 돼요. 그래야 금형비가 나와요. 뭐 생각해보면 먼 미래 같긴 하지만 그 정도라면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배기량차 이거 계속 만들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일단 제네시스 자동차들 이미 전동화를 시작했어요. 다운사이징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G80 같은 경우에 전동화 모델이 이미 나왔죠. 그리고 올해 말에는 GV70의 전동화 모델이 곧 나옵니다. 내연기관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 자동차, 이렇게 계속 어느 정도 나오다가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차들이 바로 요 차량들이다 하면서 보여주네요. 아, 이렇게 쭉 보여주니까 멋있는데? 멋있긴 한데 이게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어. 두 줄인 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없네. 왼쪽에서 네 번째 보면 저게 제네시스 X인가? 제네시스 X 하나 알겠고 나머지 차들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근데 제네시스 X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양산된다고? 그냥 컨셉트를 그냥 세워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요거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차하고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G90이 요번에 나오는데 램프 디자인은 조금 요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핸더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두 줄 라인이 제네시스 X가 보여주는 그런 기다란 라인을 신형 G90에도 이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 두 줄 램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는 오는 2030년까지 총 8개 모델로 구성된 수소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다 완성할 거라고 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40만 대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아니 잠깐만, 40만 대? 되게 적잖아요. 제네시스가 이미 수십만 대를 팔고 있는데 그 시대가 되면은 제네시스가 더 발전하고 더 많이 팔 것 같은데 이렇게 꿈을 이렇게 작게 품다니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대기아차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판매를 축소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판매량을 막 늘려가는 게 막연한 목표 같은 거였는데 그 판매량 경쟁에서 이제는 그렇게까지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나 아우디나 뭐 이런 독일 3사들, 뭐 포르쉐나 이런 회사들이 뭐 현대차보다 더 차를 많이 파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팔지 않고 훨씬 적게 팔면서도 훨씬 더 이익이 많은 회사, 뭐 테슬라라든지 뭐 페라리라든지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던 게 차를 많이 팔아서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그렇게 막연히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 자동차가 갖는 강력한 장점들, 여기에 큰 매력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걸로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제네시스의 미래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을 늘리는 목표를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목표를 잡는 거. 사실 자동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전환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를 모든 집에 한 대씩 다 도입하고 싶어 했죠. 근데 지금 모든 집에 한 대씩 다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집에 한 대씩 더 사게끔 하는 거예요. 세컨카, 서드카 필요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걸 다 집집마다 놓게 했는데, 차가 3대 있든 4대 있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세컨카 있으면 세컨카 그냥 집에 놀고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거죠. 자동차 출퇴근할 때 1시간씩 쓰면 하루 24시간 동안에 22시간은 주차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를 더 많이 돌도록, 이걸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식으로 모든 메이커들이 좀 생각의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도 당연히 판매량보다는 제네시스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내는 이 포드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좀 더 스마트하게, 자동차를 조금 더 활용성 높게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이 서비스 회사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 같은 거죠. 제가 이게 영상을 보자고 해놓고선 제 얘기만 하고 있네요. 자,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여기서 제네시스가 추구한 자동차 컨셉트 요소 5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B필러 없는 차,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게 콘셉트카라서 B필러가 없는 걸 텐데,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한번 상상해봐요. B필러 없는 차에 탄다. 가능하나? 가능하겠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B필러 없으면 근데 측면 충돌 테스트를 이겨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긴 해요. 근데 뭐 되면 좋지, 되면 좋지. 스위블 시트, 스위블링 시트가 있네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스위블링 시트도 있는 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차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 차 밖에서 차에 탈 때 이렇게 돌아서 차에 타고 이렇게 차 의자가 돌아준다는 거죠. 차에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막 구겨서 들어가고 구겨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좀 편안하게 일반 의자에 앉는 것처럼 편안한 시트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스위블 시트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역시 가능성은 낮죠. 차 안의 공간은 워낙 작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해요. 무드 조명? 뭐 이건 뭐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나머지도 다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실내에 지금 굉장히 인테리어 조명이 너무 약한 게 현대기아차의 특징인데, 최근에 G80 타봤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하나도 안 보여서 얼마나 답답했는데, 근데 그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 이 실내 조명 같은 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꾸며줄 모양이에요. 자, 그렇고요. 요거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건데, 한국의 온돌에서 영감받은 히팅 시스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여기 시트에 앉아있고 남자를 비춰줘요. 남자가 이렇게 편안해하고 있어. 이 시트를 이렇게 잡고 있죠. 여기서 봤을 때 이걸 보면서 저희 PD님도 그렇고, 이 의자가 되게 따뜻해지나 보다, 이 온돌이 이게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알고 있냐면 제가 얘기했거든. 제네시스 브랜드 처음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제네시스를 만들면서 아니 이게 해외에 있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보다 더 뛰어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걸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걸 해야 다른 메이커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차별성을 둘 수 있지 않냐. 메르세데스 벤츠 같으면 열선 시트잖아요. 그냥 열선 시트인데 열선 시트라고 안 하고 핫스톤 마사지 시트. 핫스톤 마사지라고 하면 이 뜨거운 돌을 갖고 사람 뉘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얹어놓는 거야. 그걸 핫스톤 마사지라고 하는데 열선 시트잖아. 솔직히 열선 시트를 무슨 핫스톤 마사지라고 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했어요. 뭔가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적인 온돌 시스템을 넣어야 된다 라고 했고, 차 시트는 물론이고 진짜로 바닥에 온도를 깔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메이커들은 그런 거 안 하니까. 한국의 럭셔리는 이렇다. 이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랄 수 있는 바닥 열선 시스템을 달아달라. 자동차에 바닥 열선 없었으니까. 이 큰 범위를 열선으로 어떻게 데우나요? 전기차로 가니까 전기차는 전기가 충분하니까 이거 다 열선으로 깔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럭셔리하게 S클래스도 없고 벤츠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거를 반영한 것 같아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런 거 반영할 거면 좀 고맙습니다 그러고, 아이디어 값이라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기아차에 지금 아이디어 드린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몰라. 실제로 이게 바닥열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바닥열선이었어요. 아니, 신발 신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될까요? 그랬거든요. 이 럭셔리카는 뒷좌석 사장이 신발을 벗고 거기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발을 벗고 있는 거니까 바닥이 따뜻하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신발도 젖으니까 신발을 말리는 용도로도 바닥 열선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반영한 거겠지? 그거야, 그거. 내가 봤을 땐 그때 내가 얘기해서 이거 반영한 것 같아요. 이번 컨텐츠는 제 자랑 컨텐츠네요. 차가 또 사일런트 글라이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차가 정말 조용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서 왕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니까 조용하게, 정말 아무 소리도 없이 간다는 거죠.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오케스트라 각각의 악기를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자동차의 엔진 소리 때문에 악기에 아주 섬세한 건 다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전기차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오디오를 틀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디오 시스템도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네요. 기아에서 최근에 뭐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렉시콘 사용하고 있고, 또 오디오를 뭐 더 향상시킬 수도 있겠죠.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네요. 뭐 하늘을 날아다녀? 차가? 우주로 가? 나 진짜 과대광 거 아니에요? 오유, 주변 차가 없어져? 이게 뭐지? 쿠키 영상이 있어. 쿠키 영상이 있네요. 이거 무슨 어벤져스냐? 마블이에요? 뭐가 써있어? 영어로 뭐가 써있는데 어머니? 아니고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가 arriving soon. 그렇구나.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 제네시스 브랜드로 하늘을 나는군요.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니까 결국엔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장치,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비행체 같은 게 곧 도착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연도가 뭐야? 2031년? 에이 2031년이면 넘어갔지. 그럼 10년 후야? 10년 후에 하늘 날면 좀 그렇지. 근데 멋있습니다. 소름. 제네시스 에어 모빌리티가 갑자기 온다고 해서 곧 도착합니다 그랬는데 두 줄로 뭐가 이렇게 쭉 하면서 왔어요. 저렇게 날아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긴 하네. 10년 후에 제네시스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은, 그거 비행 면허증 같은 걸 따야 되는 건가? 10년 후에 뭔가 제네시스 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비행 자격증을 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퓨처링 제네시스, 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제네시스의 미래 아주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이런 잘 만든 자동차들, 엔진들, 그리고 변속기들까지 다 없앤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했는데요. 당연한 거,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대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요, 드림카가 포르쉐 911 이게 아니에요. 포르쉐 타이칸이 최고지, 이렇게 타이칸을 꿈꾼다고요. 참 세상이 참 여튼 남들이 보면 지금 다 전기차를 한 종, 두 종 정도 내놓고, 이게 우리 전기차 곧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가솔린 좀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막 준비나 하는 정도, 약간 아직도 고민을 좀 하는 정도인데, 제네시스 브랜드는 한 발 더 나가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전기차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한다고 하니까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앞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볼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거 계속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선진 자동차 회사들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현대차는 이런 거 빨리 발표 안 하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발맞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이렇게 8개 차종을 한꺼번에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차들이 순조롭게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중에 몇 개는 지금 MPV 같이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큰 차도 있는데 스포츠카도 있는 것 같고, 이 차들이 불과 5년, 9년 안에는 다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차가 수소차로 나오게 될지 전기차로 나오게 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럼이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나? 이렇게 심플하게 2D 스타일로 바뀌게 될지도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네요. 여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제네시스의 앞길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이 형님하고 식사 한번 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시간을 한번 특별히 내겠습니다. 유선이 형님 혹시 보고 계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발로 달려갈게요.
아니 전화 한번 주시고 저희 사무실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인터뷰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 증명 받는